강남대로 뒷골목 눅눅한 습기와 섞인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이 포차의 구석자리에서 당신은 또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있다. 액정 위로 비친 당신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린다. 그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알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그 찰나의 디지털 신호에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걸고 있는 그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다. 잔을 내려놓아라. 얼음이 녹아 밍밍해진 하이볼처럼 당신의 매력은 이미 희석되어 버렸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좋은 남자라고 위로하고 있겠지만 내 눈에 당신은 그저 예측 가능한 사물에 불과하다. 편의점 매대에 널린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저렴한 기호식품.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위치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당신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진심이 너무나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그 가치가 폭락해버린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뇌, 특히 여성의 뇌는 안정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안정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불안 속에서 스릴을 느낀다. 당신이 그녀의 모든 부름에 응답하고 그녀의 기분을 살피며 그녀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인생에서 배경음악으로 전락한다. 배경음악은 존재하지만 누구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공기처럼 그곳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자는 공기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밤 이 얄팍한 연애 노름 따위를 이야기하러 모인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칼을 쥐어줄 것이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다. 이것은 잔인한 도구다. 누군가의 감정을 도려내고 그 빈자리에 불안과 갈망을 심어 넣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이 메스를 쥐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수술대 위에 누워 해부당하는 실험체로 남을 것이다. 관계의 권력은 명확하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이고 덜 필요한 자가 강자다. 당신이 지금껏 배워온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도덕교과서는 찢어버려라. 현실의 정글에서 헌신은 헌신짝이 될 뿐이라는 오래된 속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화심리학의 냉혹한 결론이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아부은 그 시간과 에너지가 왜 보상받지 못했는지 아는가? 그것은 당신이 무료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당신의 친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애정은 너무나 쉽게 주어졌기에 그녀는 그것을 쟁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사냥꾼이 죽어있는 사체를 거들떠보지 않듯 여자는 이미 정복당해 발밑에 엎드린 남자에게 정복욕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길바닥의 자갈처럼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닌다면 아무도 그것을 반지에 박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자갈인가? 다이아몬드인가? 당신의 그 즉각적인 답장 속도는 스스로를 자갈로 만드는 행위다. 무관심의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그녀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원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밀당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것은 존재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상상해보라.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당신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이 옷이 어울린다. 저 옷이 싸다며 떠들어댄다면 당신은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점원이 당신을 본체 만체하며 무심하게 잡지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저 높이 걸린 옷 한 벌이 비매품이라는 태그를 달고 있다면 당신은 기어코 그 점원의 주의를 끌어 그 옷의 가격을 묻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은 그 비매품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당신의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 내 삶은 당신 없이도 이미 충분히 완벽하다는 그 오만하고도 차가운 아우라가 당신을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여자는 해석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한다. 다 읽힌 책은 덮이기 마련이다. 당신이라는 책은 왜 첫 페이지부터 결말까지 다 보여주는가? 당신이 그녀의 카톡에 6시간 동안 답하지 않았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화가 날 것이다. 감히 나를 무시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는 의구심으로 변한다. 바쁜가?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리고 마침내 그 의구심은 자기 검열로 이어진다. 혹시 내 매력이 부족한가?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나? 바로
이 지점이다. 그녀가 자신의 매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이다. 이제 당신을 단순한 착한 남자에서 치명적인 마약으로 바꿔줄 첫 번째 메커니즘, 변동 보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것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가 수십 년간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온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슬롯머신 앞에 앉은 사람이 왜 레버를 놓지 못하는가?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레버를 당길 때마다 동전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날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당겨도 절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역시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10번 중 3번,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규칙한 타이밍에 잭팟이 터진다면 뇌의 보상 중추는 미친 듯이 도파민을 뿜어낸다. 인간은 불확실성 앞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몰입을 보인다. 당신은 지금껏 자판기였다.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고장나지 않는 자판기. 그녀가 심심할 때 툭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당신의 관심과 애정은 너무나 뻔해서 하품이 나온다. 당신은 자판기가 아니라 슬롯머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연애에 적용하는 방법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실행하기엔 강철 같은 신경이 필요하다. 일관성을 파괴하라.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처럼 그녀를 대해주었다가 오늘은 마치 남처럼 차갑게 대하라. 어제는 그녀의 농담에 배를 잡고 웃어주었다가 오늘은 그녀의 말에 건조하게 그래. 한마디만 던지고 허공을 응시하라. 이 급격한 온도차, 즉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과정에서 그녀의 멘탈은 균열을 일으킨다. 그녀는 당신의 패턴을 분석하려 들 것이다. 어제는 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그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이라는 미로에 갇힌 것이다. 그녀는 당신의 좋은 반응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당신의 기분을 살피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뭐라? 권력의 이동을 당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가 당신의 비위를 맞추게 만들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과학적 조련이다. 당신의 침묵은 쳐버리고 당신의 미소는 보상이 된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침묵을 피하고 미소를 얻기 위해 행동을 교정하게 된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듯 그녀는 당신의 알림음 하나에 심장이 곤두박질치는 중독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것은 어설픈 흉내내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며 지금쯤 답장할까? 라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면 그 미세한 불안감은 텍스트 너머로도 전달된다. 진정한 무관심은 연기가 아니라 내면화에서 나온다. 당신의 삶이 그녀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운동, 당신의 취미, 당신의 친구들이 그녀와의 데이트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억지로 답장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인생을 사느라 바빠서 답장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때 발생하는 진짜 무관심의 분위기는 그 어떤 계산된 기술보다 강력하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안다. 이 남자가 나를 꼬시기 위해 밀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게 큰 관심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후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참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오기는 곧 너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라는 집착으로 변질된다. 기억하라. 당신이 제공하는 불확실성만이 그녀를 당신에게 묶어둘 수 있다. 그녀에게 안정을 주지 마라. 안정을 주는 순간 그녀는 다른 자극을 찾아 떠날 것이다. 당신은 폭풍우가 되어야 한다. 언제 맑게 갤지 모르고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기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녀가 당신이라는 날씨를 예측할 수 없게 하라. 우산을 챙겨야 할지 선글라스를 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어라. 그 고민의 시간, 당신을 생각하며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투자다.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그녀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이만큼이나 신경 썼는데 이 남자는 특별한 게 분명해라고 뇌가 합리화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노리는 지점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고 제멋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소설을 쓰고 혼자서 드라마를 찍으며 당신을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무관심이 가진 파괴적인 창조력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반응을 늦추고 예측을 불허하는 단계를 넘어 그녀의 본능 깊숙한 곳에 잠재된 사냥 본능을 역이용하는 단계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한다. 꽃을 바치고 밥을 사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구애의 춤을 춘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연애 생태계에서 남자가 사냥꾼의 포지션을 취하는 순간 그는 호구가 된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쫓기는 것에 익숙하지만 동시에 쫓는 것에 짜릿함을 갈망한다. 그녀들에게 쫓아갈 대상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할 반전의 핵심이다. 당신이 멈추면 관성에 의해 그녀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물리학이다. 당신이 뒤로 물러나면 그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그녀가 앞으로 나온다. 이야, 잔을 비워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무기를 손질해야 한다. 대부분의 남자는 연애를 마치 서비스업처럼 대한다. 고객인 여자를 만족시키고 비위를 맞추고 불편함이 없도록 모시면 계약, 즉 연애가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마인드셋이지. 여자를 정복하려는 수컷의 마인드셋이 아니다. 연애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쟁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더 아쉬운가를 겨루는 프레임의 싸움이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헌신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팬이 되고 그녀는 당신의 아이돌이 된다. 팬은 아이돌을 숭배하고 돈을 쓰지만 아이돌은 팬과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 아이돌은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위에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 이제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역할의 전복이다. 당신이 멈추면 그녀가 움직인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물리학의 법칙이자 인간관계의 진공 이론이다. 지금껏 당신은 질문 머신이었다. 밥 먹었어? 뭐 해? 주말에 시간 돼. 당신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낑낑거렸다. 마치 공을 혼자 벽에 튀기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 짐을 바닥에 던져버려라. 대화가 끊기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침묵은 당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여유를 증명하는 무기다. 당신이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고 건조하게 단답형으로 반응할 때 그 어색한 공백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비로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오빠는 뭐 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기류가 바뀐다. 질문하는 자가 관심을 구걸하는 자이고 대답하는 자가 관심을 베푸는 자다. 그녀가 당신에게 질문하게 만들므로써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기억하라. 관계의 권력은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투자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감정, 시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화폐다. 그녀가 당신의 짧은 답장에 섭섭해하고 당신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이유를 혼자 추리하고 당신이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상상하며 친구들과 토론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녀에게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축적된다.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공들인 대상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약속 장소를 당신이 편한 곳, 당신의 집 근처로 잡아라. 데이트 코스를 그녀가 짜오게 만들어라. 이번엔 네가 맛집 한번 찾아봐. 내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기대할게. 이 뻔뻔한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녀가 네이버 지도를 뒤지며 당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녀를 당신에게 중독시키는 의식이 된다. 이제 더 잔인하고 은밀한 단계로 넘어가자. 그녀의 자존심, 그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자아의 덫 기술이다. 매력적인 여자일수록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산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인이 되면서 남자들에게 받아온 무조건적인 친절과 관심 때문에 생긴 남자들은 다 나를 좋아해. 나는 대접받아야 마땅해라는 무의식적인 오만함이다. 당신이 그 왕관을 보고 예쁘다고 칭찬하며 절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발밑을 기어다니는 수많은 무명시민 중 하나가 될 뿐이다.
당신이 그녀를 차지하고 싶다면 그 왕관을 쳐서 땅에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왕관을 주워들고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찌질하게 욕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다. 무례함은 하수들의 반응이다. 진정한 고수는 그저 감흥이 없는 태도를 취한다. 그녀가 오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2시간 동안 공들여 화장을 하고 나왔는가? 칭찬하지 마라. 남자들이 침을 흘리며 쳐다볼 때 당신만은 그저 덤덤하게 왔어. 좀 늦었네. 라고 말하거나 아예 그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바로 메뉴판을 펴라. 그녀가 자신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자랑거리를 늘어놓는가. 적당히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화제를 뜬금없이 날씨나 뉴스 이야기로 돌려버려라. 그녀의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지 마라. 정색하며 그게 왜 웃겨? 너 개그 코드가 좀 독특하구나. 라고 되물어라. 이러한 검증된 무관심은 그녀의 뇌회로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킨다. 평소라면 남자들이 예쁘다고 난리가 나야 하는데 이 남자는 왜 반응이 없지? 내 매력이 통하지 않는 건가? 내가 오늘 별로인가? 그녀의 견고하던 자존감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겪는 인지 부조화를 견디지 못한다. 그녀는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 당신을 웃게 만들고 싶고 당신에게 그래, 오늘 좀 예쁘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파놓은 덫이다. 그녀가 당신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의 심사대에 올라선 참가자가 된 것이고 당신은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된 것이다. 당신은 그저 팔짱을 끼고 그녀가 추는 구애의 춤을 감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미완성의 고통을 심어주어라. 인간의 뇌는 완결되지 않은 정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버리고 다음 화에 계속을 띄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완결된 것은 잊혀지지만 미완성된 것은 기억에 남는다. 당신은 그녀와의 만남을, 대화를 항상 절정에서 끊어야 한다.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대화가 가장 즐거워서 그녀가 깔깔대고 웃을 때 시계를 보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녀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할 때 떠나라. 조금만 더 있다 가요라고 그녀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게 만들어라.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운을 띄우고 사라져라. 너한테 할 말 있는데, 혹은 아까 보니까 너 좀 그렇더라. 라고 보내놓고 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꺼버려라. 그녀의 상상력은 폭주할 것이고 온갖 시나리오를 쓰며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내가 실수했나? 헤어지자고 하려는 건가? 고백하려는 건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녀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기대감의 호르몬인 도파민에 동시에 절여진다. 이 호르몬의 칵테일이 주는 자극은 놀랍게도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화학적 반응과 유사하다. 그녀는 이 불안감과 초조함을 당신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명확한 결말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머릿속에서 24시간 상영되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하고 기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연락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좋은 오빠나 감정 쓰레기통인 편한 친구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그녀에게 정복해야 할 가장 높은 산이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며 미치도록 갖고 싶은 갈망의 대상이 되었다. 당신은 그녀의 우주에서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잔을 내려놓지 마라. 이 모든 기술을 완성하고 영원히 그녀 위에 군림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진정한 지배자의 품격을 완성하는 권력의 투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다.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존재의 영역이다. 당신이 기술을 쓰는 연기자가 아니라 그 기술 자체가 되어버리는 경지.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이야, 이제 마지막 잔이다. 얼음이 녹아 희미해진 위스키의 맛처럼 당신이 붙들고 있던 그 알량한 도덕심이나 착한 남자 콤플렉스도 이제는 완전히 희석되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을 이야기했다. 연락을 늦추고 예측을 불허하며 그녀가 쓰고 있던 오만의 왕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들 말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모든 기술은 강력한 엔진 없이 달리는 자동차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엔진, 즉 당신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지배자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바로 침묵의 권력이다. 당신은 왜 그토록 말이 많은가? 왜 그녀가 오해할까봐 구구절절 해명하고 당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며 논문 수준의 장문 메시지를 보내는가? 그녀가 단답으로 일관할 때 왜 당신은 불안에 떨며 이모티콘을 남발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근원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봐,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운 것이다. 명심하라. 명품은 구구절절 설명서가 필요 없다. 로고 하나면 끝이다. 시장 바닥에 가짜 약장수만이 자신의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며 혀에 땀이 나도록 떠들어댄다. 진정한 권력자는 말이 없다. 그는 그저 존재함으로 증명한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꽉 찬 압력계 공간이다. 대화 도중 흐르는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입을 다물고 그녀를 그저 빤히, 그리고 깊이 응시할 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당신의 묵직한 카리스마와 그녀의 증폭되는 불안감이다. 나는 당신의 인정 없이도 완전하다.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웅변하는 메시지여야 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안다.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강한 남자를 원하지, 자신에게 기생하여 정서적 결핍을 채우려는 약한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질식감을 느끼고 도망칠 구멍을 찾는다. 반대로 당신이 너 없이도 내 삶은 즐겁고 바빠. 하지만 네가 있다면 조금 더 즐겁겠지라는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할 때 그녀는 당신의 그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난다. 그녀는 당신의 세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척하는 연기가 아니다. 당신이 진짜로 당신의 삶에 미쳐 있어야만 나오는 아우라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운동이, 당신의 야망이 여자보다 우선일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무심해진다. 그리고 그 진짜 무심함에서 나오는 여유가 여자를 미치게 만든다. 여자들은 입으로는 자신을 1순위로 두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2순위로 두고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야망 있는 수컷에게 성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끌린다. 당신의 야망이 그녀를 이겨야 한다. 그래야 그녀는 당신을 존경할 수 있다. 존경 없는 사랑은 없다. 그건 모성애거나 동정일 뿐이다. 당신은 그녀의 아들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남자가 되고 싶은가? 이제 당신은 감정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여자는 감정의 파도다. 그녀는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당신을 테스트하며 감정적으로 흔들 것이다.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심지어 이별을 구하며 협박할 수도 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는 같이 휩쓸려 허우적거린다. 사과하고 매달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싸운다. 그것이 바로 패배다. 그녀가 감정의 폭풍우를 몰아칠 때 당신은 그 폭풍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거대한 등대나 바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구나. 알겠어. 이 짧고 건조한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감정 드라마를 종결시켜라. 당신에게서 원하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얻어내지 못한 그녀는 무력감을 느낄 것이고 결국 그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 꿇고 기대게 될 것이다. 여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서 역설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쉬운 남자는 시시해서 버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남자에게 정착하여 안식을 얻는다. 이것이 수백만 년간 진화가 설계한 여성 심리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무기를 쥐어주겠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힘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다. 이 거래가 깨져도 상관없다며 언제든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한 당신은 영원한 을이다. 당신은 그녀에게 선택받는 입장이 아니라
그녀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를 원하지만 네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이 잔인한 이분법을 가슴 깊이 새겨라. 당신은 그녀를 욕망할 수는 있어도 생존을 위해 그녀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필요는 의존을 낳고 의존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은 남자의 매력을 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당신이 언제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태도,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서늘한 태도를 보일 때 그녀는 당신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이 된다. 당신이라는 희소하고 가치 있는 트로피가 진열장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상실에 대한 공포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이야, 이제 내 잔은 비었다. 이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이 시끄러운 포차 안을 둘러보라. 수많은 남녀가 의미 없는 웃음을 팔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얄팍한 계산을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사랑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거래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르다. 당신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소년이 아니다. 당신은 사랑을 지배하고 감정을 조율하며 관계의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되었다. 당신은 이제 무기를 손에 쥐었다. 선택하라. 밖으로 나가서 다시 예전처럼 그녀의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비위를 맞추는 착한 호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밤 배운 이 잔혹한 진실을 무기 삼아 그녀의 뇌리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나쁜 남자. 아니,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맨 유일한 수컷으로 남을 것인가? 문은 저쪽에 있다. 나가라. 그리고 증명하라. 당신이 먹이인지 사냥꾼인지 세상은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무관심을 기다리고 있다.